한섬 2022년도 실적 분석 내용 방송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미심적인 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 방송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의구심 스캡티시즘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한마디로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마셔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미 1차 방송에서 손익계산서, 원가회계 손익계산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항상 제가 스캡티시즘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써놓는 겁니다만은, 이게 이제 새롭게 다가옵니다. 원가회계 손익을 분석함에 있어서 투명성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무죄로 판정할 수 있는 반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더욱더 빛을 내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매출도 좀 나름대로 꾸준히 증가한 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한 거로 순리적으로 결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는 0.2% 감소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원가 회계를 손익으로 전환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일단 뽑습니다. 기말재고에서 기초재고 기준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총 제조비용을 제가 역산을 해서 하는데, 매출원가는 이 원가회계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빼면은 총 제조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총 제조비용이라는 것은 제조 원가 보고서에 공개가 되지 않지만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와 그 다음에 가공비를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비용이 되겠죠.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투입 재료비에는 포괄적으로 상품 매출 원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섬의 경우에는 상품 재고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더 소개해 드리면은, 스루프트 손익이 가공비를 제품에 배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런 행위들이,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 행위들이 지구자원 등의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ESG에 동의하게 되며, 그래서 지속가능 스루프트 회계의 목표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라고 요거를 Sustainable Throughput Accounting Goal이라는 약자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된 스루프트 회계를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3%, 1차 방송 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원재료 가격이 아주 크게 상승했다라고 일단은 추론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비율이 이 매출 증가율보다 너무 높다고 했었다면은 1차 의구심을 여기서 먼저 가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22.3%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걸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하고 이 스루프트 회계 영업이익의 차이가, 예년의 차이는 한 10억 원대로 놀았죠. 그런데 어떻게 일시에 매출액의 변동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증가를 했습니다만 11%,
6억 원가량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걸 의심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것을 1차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 추론을 만약에 상품 매입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면은 판매 가격을 그거에 상응해서 올리지를 못했다라고도 요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의구심이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예년보다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97억 원으로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뛰면은 원가 회계상으로 재고 이익이 너무 크게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니까 뭔가 조정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다시 1번과 2번으로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 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은 이것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죠.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 이게 이제 뭐 원만하게 13.6%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상품 매출액은 1.5%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4.8%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스루풀수로 봐서는 이제 매출 재료비가 33%나 크게 증가했죠. 근데 비성분적으로 보면은 생산의 투입, 그러니까 매출원가 재료비죠. 4.8%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이 갭의 차이도 뭔가 제가 그러니까 분석 알고리즘을 조금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띄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런데 이거 검증을 위해서는 이 A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은 재고자산 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비교 검증이 가능한데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이란 것은 이것은 회사가 제시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3.6% 올랐으면 뭐 적정한 게 오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원가는 조금 줄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겉으로는 좀 무난하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 비용이 이제 1조 원을 넘어서 버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이제 운영 비용이죠. 아니 가공 비용. 가공비가 내려갔죠. 7.5%. 자, 내려가면 원가 절감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작년에 2,894억 원이 나갔던 가공비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2,677억 원으로 7.5%가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의문을 좀 우리는 세워봐야 된다 이거죠. 단지 원가 절감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인건비도 계속 올랐는데 다른 것도 그렇고 1차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은 판매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더 올랐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비성분 쪽에서도 가공 비율이 예년에 한 50% 정도 된다면은 이게 40%로 거의 11.6%가 떨어진다면은 옷을 만드는데 무슨 로봇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상품 매입도 있지만은 본인들이 이 직접 제조하는 의류에 대해서는 보통 뭐 커팅이 있고 재단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박는 거, 재봉틀로 박는 거 크게 나눠서는 자르고 그 다음에 재봉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정이 자동화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나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제가 또 의구심을 세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거를 좀 저도 1차 방송 때 요거 좀 이상합니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지만은 PQ 총 제조 비용과 그 다음에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가 1천억 원가량이 나는데, 이것은 사실상 2단계에서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상품의 증가액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PQ 총 생산 총 제조 비용이 1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로는 하고 같아야 되는데, 상품의 증가액 외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772억 6,500만 원이 여기에 갭이 생긴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투명한 건데, 그냥 제가 패싱을 해버렸어요. 설명을 하면서 그냥 자꾸 그 관습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점만 좀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또 병행해서 회계 투명성도 제가 좀 강조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제 자신이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재료비, 그러니까 투입 재료비, 그 생산에 투입된 원단이나 예를 들어서 부재료, 이런 것들이 비교 검증할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 하기와 같은 양식에 의해 가지고 재고 흐름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재고의 증감액은 이렇게 이 비교 검증을 할 수 있지만은, 투입량 자체는 확인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원재료가 있다 그러면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고 생산에 투입된 그 원재료 가격은 얼마다, 이거를 회사가 제시하는 비성분의 원재료 사용액하고 맞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교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갭이 772억 6,500만 원의 갭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3단계로서는 오히려 2020년도는 현금 물음표는 맞춰놔 버렸어요. 전년도에는 또 그 차이가 있는 거, 이거 제가 그 내용을 뭔지 모르겠다고 추적을 못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둔한 머리로는.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요 그 원가 회계 손익하고 스르프 영업이익의 갭을, 또 그 갭이 맞느냐라고 검증을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재고자산의 증감액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것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말하자면은 검증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3차까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러면은, 아까 그 생산 재료비 말고 그 비성분에 나와 있는 MC, 이게 이제 그 매출원가 재료비죠.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스루풋 매출 재료비, 매출 재료비하고 차이액이 315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무려 1,000억 원대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갭에서, 그 315억 원 갭에서 이 1,000억 원을 빼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더하는 거죠. 요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앞 단계에서 그 검증했던, 2단계에서 검증해서 그 차이가 났던 갭의 갭 772억 6,500만 원 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772억 6,500만 원어치를 그 분식회계 규모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거꾸로 이익을 좀 줄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짙습니다. 영업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익을 오히려 올리는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순탄하게 보이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좀 줄이려는 조정 작업이 무리해 가지고 비교 검증할 수 없는 원재료 사용액이나 둘 중에 하나요. 상품 매출원가나 그거에서도 상품도 매입액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액이 있겠죠.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어디에는 분명히 수치 조작을 했을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이 원가 회계에 대한 이런 세계를 좀 잃어버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 분식회계의 유혹을 느끼지 않게 하는 시스템적인 그런 시스템이 올바르되면은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게 돼요. 그런 우리 그 사회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디커플링하는 스루풋 회계를 제가 제시하는 거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아주 단순하죠. 회계쟁이들이 원가 회계를 통해 가지고 영업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영업이라도 매출액에서 매출 변동비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출 재료비는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를 그냥 물류팀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얼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물류팀한테 모두 얼마다 하면은 그것을 그 매출 재료비로 환원하는 그런 식은 간단합니다. 생산 재료비 곱하기 총 제조 비용 분의 매출 원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영업도 뽑아낼 수 있고 생산 자체에서도 뽑을 수 있고 물류에서도 영업이익까지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냥 고정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떤 표준 비용으로 봐서 일단 우리가 얼마나 이달에 이익을 내느냐 하는 것은 격리에서 비용들의 집계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월말 마감이 되면은 매출액은 영업이 제일 먼저 하는 거니까 물류한테 원재료 투입량이 얼마 들어갔냐 그거를 물어보고 매출 재료비를 환산해서 뽑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본사의 판관비는 영업 쪽이 더 먼저 알겠지요. 뭐 경리한테서 받든지 아니면 전달 그 경비에서 일단은 표준 그 가격을 적용하면은 흐름은 똑같이 성과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리에서 원가 이 월차 결산이 돼가지고 비용 기계가 다 된 다음에 실제 정산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그렇게 보죠. 그런 어떤 실무적인 얘기까지도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섬 2022년도 그 실적의 분석 말하자면은 분식 회계 의구심 스cepticism에 대한 그런 그 의구심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마케팅 홍보용입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뚱보 회계고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고 스루풋 회계는 날씬 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재미있게 좀 비유를 해 가지고 이 추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